여러분 안녕하십니까? JTB 뉴스입니다. 군산 신종 코로나 환자가 대중 목욕탕까지 다녀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환자의 동선이 추가로 확인되고 또 신종 코로나 확산 우려가 커지면서 교육당국은 군산의 모든 유초중고에 대해 2주간의 휴업을 전격 결정했습니다. 각종 행사도 줄줄이 취소되고 있습니다. 첫 소식 이승환 기자입니다. 8번째 신종 코로나 환자가 다녀간 것으로 확인된 군산의 한 대중목욕탕입니다. 중앙역학조사팀은 환자의 휴대전화 GPS와 CCTV로 이 여성이 26일 이곳에 2시간 넘게 머문 사실을 추가로 확인했습니다. 여기 어저께 와서 소독했는데 더러워서 그냥 와서 해는 갔다였지. 5시부터 10시까지였어요. 이용객들은 불안감을 감추지 못합니다. 여기를 왔다는 거 알았으면 당연히 안 오죠. 나 하나로 족하면 괜찮은데 쉽게 말해서 이게 내 또 지인들 식구들 또 만날 거 아니에요. 또 다른 식당의 방문 사실도 확인되면서 군산과 익산에서 이 환자와 접촉한 사람은 22명에서 31명으로 늘었습니다. 8번째 환자인 이 여성이 다른 지역에서 확진된 7번째 환자와 중국 우한의 한 패션센터에서 함께 근무를 했고 비행기에 나란히 앉아 귀국한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이분이 비행기를 7번 환자분하고 같이 타고 들어오셨다고 그랬잖아요. 뭐 하루 차이로 확진이 달라요. 7번 환자분은 30날, 이분은 31일 날. 이 환자의 아들은 1차 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았고 군산의 내과 간호사는 2차에서도 음성이 나와 귀가했습니다. 코로나 환자의 동선이 하나둘씩 추가로 확인되면서 군산 지역은 비상이 걸렸습니다. 전북교육청은 군산의 모든 유초중고에 대해 2주 동안 전면 휴업을 실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시설은 운영이 중단되고 크고 작은 행사들도 잇따라 취소되고 있습니다. 군산시는 수영장과 실내 배드민턴장 같은 체육시설과 도서관, 박물관 같은 문화시설을 비롯해 각종 공공시설을 당분간 닫기로 했습니다. 또 금석배 축구대회 등 2월에 예정돼 있던 6개 체육행사와 함께 제보선창 인심축제, 정월대보름 행사는 물론 사람이 모이는 각종 행사를 취소하거나 축소하기로 했습니다. JTB 뉴스 이승환입니다. 14일 이내 중국에서 입국한 사람은 발열과 기침 등 증상만 있어도 진단 검사를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전라도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환자의 조기 발견과 확산을 막기 위해 폐렴 진단자에 대해서만 실시하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검사를 발열과 기침 등 증상만 있는 경우까지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또 밀접 일상 접촉자의 구분을 없애 확진 환자와 접촉한 사람은 모두 14일간 자가격리를 실시하고 보건소와 읍면동사무소의 공무원을 담당자로 지정해 증상이 나타나는지 관리하기로 했습니다. 전북교육청이 군산 지역 학원의 휴원을 요청했습니다. 전북교육청은 군산시 학원연합회에 오는 14일까지 휴원을 요청했고 학원연합회는 이를 받아들였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앞서 군산 지역의 어린이집과 유치원, 초중고등학교는 오늘부터 14일까지 휴원과 휴업에 들어갔습니다. 김제시내에서 택시를 타면 동일한 조건의 같은 거리여도 요금이 큰 차이가 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미터기 종류에 따라 차이가 날 수 있다는 건데 어찌 된 일인지 나금동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로 다른 미터기를 단 택시 2대로 김제 시립도서관에서 신포까지 42km가량을 왕복했습니다. 갈 때는 2대 다 같은 요금인 23,000원가량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돌아올 때는 달랐습니다. A 미터기 요금은 갈 때처럼 23,000원가량 나왔는데 B 미터기 요금은 5,000원가량 적게 나왔습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긴 걸까? 돌아올 때는 시립도서관을 기준으로 4km 안에서만 복합 할증 요금을 받아야 한다는 김제시 택시요금 규정에 따라 B 미터기는 할증 요금이 적용되지 않았지만 A 미터기는 할증 요금이 적용됐기 때문입니다. 택시기사들은 B 미터기는 복합 할증 버튼을 꺼서 할증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는 구조지만 A 미터기는 버튼을 끌 수 없는 구조여서 생기는 일이라고 말합니다. 김제시 택시 360대 가운데 3분의 1가량은 A 미터기를 달고 있습니다. 승객들은 이제 모르니까 택시 그 운전자들이 알아서 이것을 기능을 작동을 해야 하는데
하나는 그 작동 기능이 있어서 빼고 배제를 하고 하나는 그 기능이 없어서 그대로 옴사랑이 다 받고 있는 겁니다. A미터기를 공급하고 검정한 업체 측은 김제시를 벗어났던 택시가 다시 돌아올 때만 적용되는 규정이어서 김제시 안에서는 할증 요금을 적용해도 돼 미터기 체계에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요금제라는 게 김제시에 준 거기 때문에 망경이나 신보도 김제로 속하니까 당연히 들어가는 거예요. 하지만 김제시는 A미터기 체계가 잘못됐다고 밝혔습니다. 진봉면에 손님을 내려놓고 올 때를 저는 이제 기로시라고 이제 다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저도 그렇게 알고 있고요. 기로시에는 국가 발전을 받지 말라는 거죠. 문제는 김제시가 처음에는 A미터기 업체와 같은 입장을 보이다가 뒤집었다는 점입니다. 관리 감독이 허술했다는 지적이 나오는 대목입니다. 또한 B미터기를 단 택시도 버튼을 꺼서 복합 할증을 적용하지 않는 건 기사의 양심에 맡겨져 있는 데다가 복합 할증 구간 기준은 김제시도 정확히 설명하지 못할 정도로 애매모호합니다. 기준점은 어디를 표시가 안 돼 있어갖고 그것이 좀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두르다 보면은 기점이 있어야지 이제 대충 이제 쉽게 해서 이 정도 되면은 4km 갔다 해갖고. 같은 거리여도 미터기 종류에 따라 택시 요금이 차이나는 사실은 물론 자신들이 만든 요금 규정도 잘 알지 못하는 김제시는 뒤늦게 개선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JTB 뉴스 나금동입니다. 코레일이 철도 이용객들에 한해 무료로 개방해온 익산 서부 주차장을 올해부터 유료로 전환했는데요. 철도 이용객 가운데 절반 가까이 되는 전주 등 인근 주민들은 주로 장기 주차를 하고 있어서 부담이 더욱 커지게 됐습니다. 김진형 기자입니다. 370대의 승용차를 주차할 수 있는 코레일 소유의 서부 주차장입니다. 익산시로부터 해마다 2억 원을 지원받아 2년째 철도 이용객에게 무료로 개방했습니다. 그러나 올해부터는 유료로 전환돼 최대 10,000원까지 받고 있습니다. 무료 개방을 하다 보니까 장기 고객들이 많고 해서 서측 주차장을 찾는 고객들이 주차 공간 부족에 대해서 많은 민원을 내셔서 이번에 유료 전환하게 됐습니다. 익산시는 익산역 하루 이용객 가운데 전주와 군산 등 인근 지역 이용객이 절반가량인 9천여 명에 이르는 상황에서 유료 전환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주로 장기 주차를 하는 이들 지역 주민들의 불만이 높아지면 자칫 KTX 혁신역이나 김제역 신설에 대한 빌미를 주지 않을까 경계하고 있습니다. 익산시는 우선 서부 주차장의 4분의 1 수준인 인근 공영 주차장을 철도 이용객에게 무료로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비좁은 주차 면적은 대리 주차 서비스를 통해 이용률을 최대한 높인다는 계획입니다. 익산 남부 주차장에 차량을 가지고 오시는 분들이 주차장이 부족해서 받칠 수가 없을 경우에는 대리 주차 요원이 대신 주차를 해주는 서비스입니다. 또 내년까지 200대를 주차할 수 있는 무료 주차 공간을 확보한다는 방침입니다. 무료 주차장 확보에 비상이 걸린 익산시가 철도 이용객들의 불만을 잠재울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JTB 뉴스 김진영입니다. 새해 들어 자치단체마다 대중교통이 취약한 지역의 교통복지를 대폭 확충하고 있습니다. 차량도 늘리고 서비스 지역도 확대하고 있는데요. 이런 움직임은 더 확산할 것으로 보입니다. 보도에 오정현 기자입니다. 6가구가 사는 마을에 소형 버스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시내버스는 3시간에 한 대꼴로 들어오기 때문에 불편이 작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미리 전화만 하면 마을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1시간 전에 전화하고 소양에 와서 타면 그냥 올 수 있고 해서 참 편해요. 완주군에서는 동상면 전체 지역, 그리고 상관, 소양, 구이면 각각 10개 마을에만 14인승의 마을버스를 운행해왔습니다. 올해부터는 3개 면 지역의 전체 마을로 확대했고 버스도 2대를 더 늘렸습니다. 증가하는 주민 수요에 대처하고 시내버스 불편 사항을 해소하기 위하여 행복 콜버스 도입을 전 마을로 확대 운행하게 되었습니다. 정읍시의 경우 복지 택시를 추가로 47개 마을까지 확대하기 위해 차량을 석 대 구입하기로 했습니다. 장수구는 버스 승강장에서 마을회관까지 1km가 넘는 마을만 운영하던 행복버스를 전체 마을로 확대하고 버스도 4대를 늘리기로 했습니다.
대중교통 약자에게 행복골 지원 사업 전면 확대를 통하여 맞춤형 교통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주민들의 교통 수요에 대처하고 최근에는 늘어나는 버스 보조금의 부담을 덜 수 있는 방법으로 마을버스나 택시 같은 수요 응답형 교통체계는 더욱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JTB 뉴스 오정현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총선 공천 종합평가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후보 적합도 조사가 시작됐습니다. 민주당의 후보 적합도 조사는 당원과 일반 시민들에게 전화를 걸어 지지하는 정당과 적합한 후보를 묻는 방식으로 진행되며 도내 선거구별로 늦어도 오는 7일까지 마무리될 예정입니다. 전북에서는 21명이 공천을 신청한 가운데 적합도 조사가 40%나 반영되고 1, 2위가 20%포인트 이상 차이 날 경우 경선 없이 단수 공천이 이루어지는 만큼 캠프마다 모든 조직을 동원해 조사 참여와 지지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남원 임실 순창 선거구에 출마한 민주당 예비 후보들의 당내 경쟁이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박희승 예비 후보는 그동안 출마를 저울질해온 강동원 전 국회의원이 새롭게 변하고 잘 사는 지역을 만들기 위해서는 남원 임실 순창에 새 인물이 필요하다며 자신에 대한 전폭적인 지지를 선언했다고 말했습니다. 이강래 예비 후보 측은 도로공사 사장 재직 시절 직접 고용을 요구해온 수납원들이 그간의 농성을 종료했고 일부에서 제기된 LED 사업 특혜 의혹도 검찰에서 무혐의로 마무리되는 등 관련 악재들이 해소됐다고 밝혔습니다. 4.15 총선과 함께 치러지는 지난군수 재선거가 예비 후보 등록과 함께 본격적인 레이스에 돌입했습니다. 첫날 모두 6명의 입지자가 등록을 마친 가운데 민주당에서는 전춘성 전 진안군 행정복지국장과 한수용 전북도당 노인복지 특위위원장, 허석준 전 진안군 의료원 산부인과 과장 등 3명이 예비 후보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또 무소속으로는 김현철 전 전라북도의회 의원과 송상모 전 진안 부군수, 이충국 전 전북도의회 교육복지위원장 등이 등록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습니다. 신종 코로나 발병을 계기로 전북 정치권이 일제히 관련 대책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이용호 의원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메르스 사태를 겪었지만 감염내과 전문의는 여전히 부족하다며 민주당 이해찬 대표와 자한당 황교안 대표에게 2월에는 반드시 공공의대법을 처리해달라고 말했습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을 지낸 김춘진 예비후보는 전북대 인수공통전염병연구소의 국책연구기관을 집적화해서 백신 개발과 생산을 가속화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보건복지위 소속인 김광수 의원은 학교에서 감염증에 1차 대응을 하고 있는 보건교사 배치율이 지방은 60% 수준에 불과하다며 정부의 대책을 촉구했습니다. 신임 전주지방법원장에 이재영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임명됐습니다. 이재영 법원장은 서울 출신으로 대법원 재판연구관, 사법연수원 교수, 부산고등법원 부장판사 등을 지냈습니다. 정기 인사를 앞두고 지난달 사의를 표했던 한승 전주지방법원장은 퇴임 처리됐습니다. 오늘은 가끔 구름이 많은 가운데 낮 동안 서해안에는 산발적으로 빗방울이 떨어지거나 눈이 날리겠습니다. 오후부터는 찬바람이 불면서 입춘 한파가 찾아오겠습니다. 전주와 익산의 낮 기온 5도, 진안 4도, 장수는 3도로 어제보다 2, 3도가량 낮겠습니다. 추위는 계속 이어져 내일 아침 무주의 기온은 영하 10도, 진안과 장수도 영하 9도를 기록하겠습니다. 내일 밤부터 모레 새벽까지 1에서 5cm의 눈이 쌓일 것으로 보여 교통안전에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JTB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